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조그만 약국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일단 저는 평범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아빠와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엄마 사이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살 차이 나는데 아버지가 7살 더 많으세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모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일을 하다가 이모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머니 혼자 분식집을 보고 계실 땐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먼저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먹거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엄마가 학교에서 떡볶이 천사 아줌마로 불릴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배려심이 아주 깊은 분이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피부가 조금 어둡고 뚱뚱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때는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친구들은 우리 엄마를 칭찬하는데 정작 저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항상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의 말을 듣고 상처받으실까봐 저는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정비소에서는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이지만 집에 들어오셨다 하면 술을 드시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체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체육 선생님의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심하게 부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결국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게 너무 한이 되셨던 건지 매일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인생이 꼬였어.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냥 확 같이 죽어버릴까? 어떻게 죽고 싶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폭언도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남들 보기엔 저희 가족이 아주 평범해 보였겠지만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학교 앞 떡볶이 가게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안 나오고 집에서 쉬나 보다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여행용 가방에 옷가지를 집어넣으며 집을 나가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일찍 도착해서 어머니의 가출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버리고 떠나는 거야? 나 버리지 마, 엄마.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집을 떠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폭언을 듣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그러고 며칠 뒤부터 동네에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유정이네 엄마가 옥탑방 노숙자랑 바람 피는 거 알아? 라는 소문이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저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가시려고 그랬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출을 하려고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노숙자랑 바람을 피우신다길래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옥탑방 주위를 한동안 서성거렸죠. 옥상에서 분명히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기에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만 생각을 몇 번이나 했고
옥탑방 앞에서 3시간 정도 서성거렸을 무렵 기다림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옥탑방의 문을 열고 어떤 남자와 저희 엄마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오셨습니다. 그 옥탑방 노숙자는 얼핏 봐도 60대 같았죠. 동네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엄마에 대한 실망까지 그 현장을 보고 저는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도 무시했고 제가 일부러 그들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달려가서 왜 바람을 피우냐고, 이 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나까지 버리고 가냐고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은 아주 굴뚝 같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엄마가 행복하면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식탁에 앉으셔서 조용히 소주를 드시고 계셨죠. 유정아, 이제 왔냐? 저한텐 한없이 착하게 대하시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마한테는 못되게 굴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빠와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빠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엄마한테 왜 그런 거야? 엄마 가출했잖아. 엄마는 아빠랑 행복하려고 결혼했을 텐데 그만 좀 괴롭혀. 그러니까 얼른 엄마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자. 어때 아빠? 이렇게 말을 하자 아빠께서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엄마가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그치? 너도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도 되었으니 우리 가족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게.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 너네 엄마가 나 몰래 사채를 썼어. 너네 엄마가 그렇게 도망을 다니니까 사채업자들이 엄마를 못 찾고 아빠 일하는 직장에 찾아온 거야. 그래서 네 엄마가 사채를 얼마나 썼나 봤더니 불법 도박에 빠져서 3억이라는 빚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그 빚을 내 명의로 받아서 몽땅 나한테 떠넘긴 거지. 이제 유정이 고등학교도 못 갈지 몰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죽고 싶지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네 엄마는 늙은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겠어? 아버지께서는 이미 어머니가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저지른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너네 엄마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셨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들으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군요. 아빠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정작 저의 마음은 아주 심란했죠. 이제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하교를 하고 있던 중 앞에 낯이 익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는 네가 어디라고 거길 찾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가 사채빚까지 대신 갚아가면서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때 본 엄마의 모습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엄마는 다신 나 찾아오지 마. 그 사람한테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내가 네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엄마 또 죽는 걸 보고 싶니? 오늘 이 말 하러 온 거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랑 그 남자 다른 곳으로 떠날 거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말고. 라고 한 뒤 유유히 걸어가셨습니다. 마냥 착하고 배려심 넘치던 저희 엄마는 그저 가면이었고 엄마의 사채빚을 저희 아빠에게 떠넘기고 늙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와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항상 혼자 저녁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부르셨는데 아빠가 왜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그러는지 궁금증을 품고 음식점으로 향했을 때 아빠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마치 엄마가 그 옥탑방 남자랑 같이 있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아직 아빠와 대화를 하기도 전에 저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아빠에게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앞으로 네 새엄마 될 사람이야. 인사하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엄마가 다른 사람과 행복한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아버지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별로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엄마의 사채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엄마라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하얗고 긴 생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새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재혼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새어머니와 아빠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냥 동생이 생길 거라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새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밝으시고 활발하신 분인데 아기를 출산하고 자신도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주로 돌보게 되었죠. 저에게 어린 동생이 생긴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고 조그마한 생명체를 보니 너무 귀엽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고 원래 들어오셔야 할 시간에 들어오시지 않길래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셨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였죠.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단순히 정비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면서 그냥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기를 돌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냥 좀 있으면 다시 조용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물건이 깨지는 듯한 소리였죠. 아빠가 이제 새어머니한테도 화를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잘못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동이든 폭력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고 있던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울면서 아빠, 이제 새엄마한테도 화내? 새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의 말에 아버지가 잠시 행동을 멈추시는 듯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적에 몇 초 정도 흘렀고 아버지가 다시 거실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만 좀 하라고! 여기서 아빠가 더 그러면 나 그냥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야! 라고 했죠. 저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새엄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그런 새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친엄마 생각이 났고 저는 새엄마를 껴안고 30분 동안을 대성통곡을 하며 새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와 같이 경찰서 가서 저희 아빠 신고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거친 행동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새어머니에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하자 새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욕을 먹고 동네 사람들 입소문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 신고를 하면 오히려 새엄마가 욕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새어머니가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그냥 알겠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동안 조용했고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 지금 경찰서에 와 있어. 일단 경찰서에 와줄래? 라고 했죠. 이 말을 듣고 결국 아버지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결국엔 사고를 쳤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경찰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경찰관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는 술을 먹고 경찰서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경찰관은 저에게 아버지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낮술 좀 그만 드시고 경찰서 못 오게 해요. 저는 그렇게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새어머니와 아기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젊은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젊은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는 놀라며 쫓기듯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아버지를 안방의 침대에 눕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정아, 너는 제발 나 같은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 복도 없는 아비를 닮으면 좋을 거 하나 없어. 아버지가 울면서 저에게 그 말을 하셨고 그 말씀이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거실로 나와서 새어머니에게 방금 그 젊은 남자에 대해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새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내 옆에 있던 남자가 애기 아빠야. 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미안. 이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당당한 새어머니의 말투를 들으니까 이미 아버지가 아시는 것 같았죠. 새어머니께서는 너네 아빠는 이 애기가 자기 자식 아닌 거 알고 계셔. 저번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너네 아빠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혼은 죽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너네 아빠는 유정이가 또 상처받는 모습 더 이상 보기 힘들다고, 유정이 엄마 없는 애 만들기 싫다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난 애기 남편은 계속 만나겠다고 하니까 너네 아빠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네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정비소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빠, 설마 내가 또 상처받고 충격받게 될까봐 이혼 안 하는 거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혼해도 좋아. 아빠가 나 상처받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아빠 상처받는 거 싫어. 아빠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혼해도 좋아. 그리고 나는 엄마 없이 아빠 덕분에 계속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버지가 저의 말을 들으시고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이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저는 또다시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 사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를 위해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대에 입학을 했고 약국을 차려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 자식 2명을 낳고 살고 있고 물론 저희 아버지도 잘 살아 계십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상처와 어려움을 겪어야지 사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